네,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급등 속 트럼프가 준비 중인 폭탄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영원히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트럼프가 몰래 뒤에서 준비 중인 폭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하나 읊어드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갈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하나 때문에 영상을 찍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하나 달 때마다 힘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실시간 뉴스나 좀 속보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미국 뉴스에서.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 속보 정보들 또는 원문들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제가 보는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같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무료로 다 참여하셔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실시간 뉴스나 뭐 지표 발표 정보들 원문들 다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현재 2,59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료니까요. 모두 꼭 참여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취임한 지 벌써 100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 만에 뭐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100일 동안 뭘 했고 뭐 얼마나 잘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지자들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을 자화자찬했습니다. 뭐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개 얘기하면은 자동차와 철강 등의 부과한 관세가 미국으로 제조업과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뭐 미국 내에다가 공장 지을 것 같고 철강도 미국 내에다가 공장 짓는다고 했는데 뭐 둘 다 현대죠.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나는 공손하고 친절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을 강제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강제로 할 생각은 없고 협상 좀 하자. 근데 만약에 협상이 오래 걸리거나 너네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면 그냥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일단 협박 섞인 얘기를 좀 이 취임 100일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좀 해라. 그 다음에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 디스를 좀 했고요. 그래서 실제 취임 100일에서는 한 얘기가 나는 잘한 거밖에 없고 지금 매우 잘하고 있고 이 100일 만에 이런 성과를 낸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안에 저는 숨겨놓은 얘기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뒤에서는 뭘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가 과거 2018년도에 관세 부과를 할 때 뭐라고 했죠? 부과를 하고 하면서 시장이 쭉 빠졌죠. 그랬다가 야 다시 우리 좀 협상하자 하면서 협상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야 너네 미쳤네? 또 관세 부과 해서 상승 급락 상승 급락 이 두 번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원래 트럼프의 방식이에요. 한번 압박했다가 기회를 줬다가 다시 압박하는 방식인데 1월 22일에 중국의 태양광 패널 세탁기 관세 발표하고 3월 22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하고 하면서 쭉 밀렸죠. 그리고 나서 무역 격차를 줄여달라 요구를 하면서 무역 회담을 5월 3일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쭉 방등했죠. 오 협상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시 9월부터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 우린 지금 여기서 왔다가 요쯤에 있죠. 이 상승 랠리 뭐 어딘가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명 저는 한 번 더 중국을 때릴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명분이 있어야겠죠. 과연 중국에 관세를 매기거나 중국이랑 협의가 틀어지려면 무슨 명분으로 틀어질까? 사실 궁금하죠. 근데 그걸 전 이미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준비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준비합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인데 레이건 대통령과 트럼프가 정말 좋아하는 법이죠. 미국 정부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과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2025년 4월 1일에 시작돼서 270일 이내에 종료될 이번 조사 결과에 반도체나 전자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안보에 위협되는, 그러니까 미국 자체한테 위협이 되는 기술력이 해외에서 지금 뭐 미국 내에다가 지금 안보에 위험을 끼칠 만한 내용들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지금 평가 중입니다. 근데 이게 전 얘기하지만 무적의 법이에요. 왜? 모든 건 사실 안보에 위협될 수 있거든요. 뭐 사탕수수 안보에 위협될 수 있죠.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어떤 거를 하던 간에 안보를 붙이면 사실 이거는 무적입니다. 그냥 다 제재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해외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미국 정부한테 위협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반도체 수출도 금지하고 반도체가 못 나가게 막고 있는 상태죠. 이 무역 확장법이 뭐냐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수입만 빼면 뭐예요? 어떤 품목이 국가의 안보에 위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수입을 제한한다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품목이 해외에서 이 미국 자체한테 안보에 위협을 주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눈에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화웨이가 최근에 엔비디아 고성능 AI 칩을 대체한다는 목표로 AI 칩을 개발 중이에요. 뭐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 중이겠죠. 근데 개발 초기 단계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중국 기술 업체들과 접촉을 했고 5월 말에 첫 샘플 제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5월 말쯤에 뭔가 나온다 AI 칩이. 그래서 하웨이의 이 AI 칩이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H100보다 더 강력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보다 좀 안 좋게 만들어서 이 중국에 수출하던 게 H2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안 좋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수입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화웨이가 만드는 게 이거보다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기술력이에요. 이 기술이 어디서 나왔지 싶을 정도로 대단하죠. 그래서 H100 칩보다 성능이 낮은 사양인 H20 칩을 제작해 중국에 원래 판매를 했었는데 최근에 수출 제한이 걸렸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화웨이가 야 그럼 내가 만들래 해서 지금 5월 말쯤에 샘플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이 이것도 자급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중국의 자급률을 봐야 돼요. 반도체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급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자급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퀴먼트, EDA, D램, 낸드, CPU, GPU,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RF, 이미지 센서, MCU 해가지고 뭐 이 반도체가 전부 다 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뭐 제어 장치나 아니면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이 25년도에 뭐 21%, 뭐 20%, 뭐 드램도 한 7%, 랜드도 한 27%. 이 자급률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뭐 실제 이 정도면은 기존의 2020년 대비해서 엄청 늘어난 거죠. CPU도 1%에서 9% 늘어난 거죠. 근데 아직 0%인 게 있습니다. 다 많아요. 다 20%쯤 되는데 0%인 게 있는데 그게 GPU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한 AI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칩은 아직 0%고 전망치도 지금 26년도까지 0%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급할 확률이 거의 좀 희귀할 가능성이 높았던 게 GPU인데 이번에 그걸 화웨이가 5월 말에 샘플을 공급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이후 화웨이의 AI 칩이 야 너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었어? 야 그거 가능하냐? 솔직히 말해봐. 미국의 기술력을 훔쳤거나 유출시켰다고 아마 밀어붙이면서 관세 협의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막 서로 막 협상하기 시작하고 협상이 막 정말 직전까지 갔다가 뭐야 잠깐만 이거 열어보니까 야 너네 지금 기술 유출하고 지금 훔친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H20이나 H100 갖다 쓴 거 아니야? 기술력? 잠깐만 관세 뭐 협의? 잠깐만 하면서
엎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2018년도에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왜? 실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0%인 거를 갑자기 이 퍼센트를 올린다?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싹이 올라오기 전에 밟아줘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트럼프가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단 한 번도 화웨이 언급 못했어요. 2018년도에 그렇게 화웨이 제재 노래를 부르던 트럼프가 지금 화웨이가 뭐 만든다 어쩐다 하는데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잘 가져야 된다 했던 게 Q&A였죠. 3분기에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까? 미국 재무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 얼마 정도 할 겁니다. 라고 대충 나왔고요. 이게 1분기고 이게 2분기고 이게 3분기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 써있죠. 줄라이부터 september,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죠. 9월이죠. 미안합니다. 네, 7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3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TJ 잔고 계획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1분기에 목표치가 8,500억 달러였어요. 계획치가. 근데 결론은 4,060억 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왜냐면 부채 한도 인상이 안 돼서 잔고가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2분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2분기로 넘어와서 역시나 목표치 얼마다? 1분기 때 얘기했던 게 8,500억 달러였는데 역시나 2분기 목표는 8,500억 달러 그대로죠. 그리고 3분기에 TJ 잔고 목표치가 나왔는데 8,500억 달러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사실 만약에 9월에 좀 쪼은다면 한 9천억 달러 정도 봤어요. 쪼은다면 3분기에. 근데 만약에 이번에 부채 한도 인상을 좀 신경 쓰고 있다. 부채 한도 인상이 쉽게 안 될 것 같다. 물론 이 모든 계획치는 부채 한도 인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말 속으로 조금이라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쓴다면 아마 그대로 갈 것 같다. 조금 보수적으로 8,500억 달러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채우는 양이 많을수록 부담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채 한도 인상이 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걸 올리고 싶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부채 한도 인상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8,500억 달러 그대로 3분기 유지를 한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늘지도 줄지도 3분기는 아마 외부 요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관세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부채 한도 인상이 언제쯤 되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요인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요. 뭐 TJ 잔고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진 않았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9월에 세금 유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4월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유입이 있어요. 그렇구나. 일단 Q&A 가볍게 일단은 넘기고요. 왜 대단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면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야 됩니다. 일단 8,500억 달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TJ 잔고입니다. 이게 TJ 잔고가 생각보다 잘 버텨요. 일단 20일 기준 6,060억, 5,760억, 5,620억 달러였는데 5,710억, 5,970억 해가지고 이 잔고가 그래도 꽤나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방으로 깨지긴 할 겁니다. 깨지긴 할 텐데 일단 4월까지는 좀 잘 버티고 있거든요. 5월 가봐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뭐 타격이 엄청 큰 수준의 잔고 하락이 있지는 않다. 뭐 지금 돈 쓸 일이 많이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도 많이 없고 세금 유입된 지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잔고는 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다.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안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변화는 저랑 계속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왜? 언제 어떻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래포입니다. 이 영래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에서 찔찔대고 있죠. 이 영래포가 이제 뭐라 했습니까? 연준이 마지막으로 뿌리는 돈이다. 연준이 시장에 뿌릴 수 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다. 카드가 3, 4개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인데
카드를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최신으로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한 건데 지금 역시나 완전 그냥 발각질이다. 발바닥에 있어요. 돈이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이 졸츠 구인 공고 발표가 났죠. 실제 이 졸츠 구인 공고에서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30일 PC 개인 소비 지출 확인했고요.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 4월 30일 저녁에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뭐 GDP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해 봤을 때 별로 안 좋게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실적 발표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GDP 나우, 그 다음에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정말 중요한 발표죠. 그 다음에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 다음에 FMC까지 해서 저희가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엔케리 트레이드인데 일단은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 조금 떨어졌어요. 다행이다 볼 수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 가치가 쉽게 회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그래도 바닥 찍고 반등하긴 했지만 달러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채권 매도나 달러 이탈이 지금 좀 둔화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신뢰도가 아직 회복된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별로 좋진 않아요. 지금 웬만하면 엔캐리 청산 나가는 건 거의 다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진짜 웬만하면 다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많이 털렸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희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TJ 잔고는 역시나 5천억 달러 진입 이후 더 이상 들어올 세금이 없어서 일단 6월까지 하락이 얼마나 나오나 잔고 떨어지는 거 체크해봐야 되고요. 3분기 Q&A가 8,500억 달러 발표로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걱정했던 9천억 달러까지 갈까는 안 갔고 아마 부채 한도 인상이 조금 늦어질 거를 좀 눈치껏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500억 달러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부채 한도 인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반영된 듯 합니다. 그리고 화웨이 AI 칩은 중국에서 첫 자금률이 올라가는 문제라 트럼프가 기술 유출 언급으로 태클 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5월 말에 샘플이 나오니까 6월쯤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채권 금리 하락 더 나와야 되고요. 예산안 합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역시 가능한 구간이고 7월 고점 가능성 저희는 65%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총 내자면 4월에서 5월 저점 이후 상승이 나오는 게 맞다 보고요. 미국 증시 고점 부근은 7월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부근이라는 건 뭐냐면 증시라는 게 빡 찍고 빠지는 시점이 7월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상승이 둔화되는 시점. 이 시점이 전 7월이라 보고요. 이러다가 이렇게 한번 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저희는 7월 보면서 가겠다. 중간중간에 만약에 이슈가 바뀌거나 뭐가 바뀌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중간중간 흔들릴 수 있다는 건 감안하면서 저희가 뭐가 변하거나 예상치 못한 이슈가 나오거나 그럼 제가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희는 항상 수요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 3일 저녁 10시에 제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내용들을 최대한 잘 업데이트해서 오니까 꼭꼭꼭 10시 영상 여러분 봐주시고요. 시장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유동성이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올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의 정말 감사함과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를 좀 과분하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달 때마다 1%씩 수익이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수요일 금요일 저녁 10시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다음번 제가 수금일 저녁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